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인사부터 한번 해봐. 봐봐요. 네. 토크를 하고 네. 또 들어오세요 하거든요. 딱 또 들어와서 관리번호 말해주겠죠? 네. 인사를 하고 인사 말은 안 해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도 됐죠? 네, 그 정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건가? 인사를 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맞나? 안녕하십니까? 모르겠다. 일단은 네. 하죠. 네. 앉으시 답변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네. 답변 시작할게요. 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Let me answer for the first question. As for student A, there are two following problems. First problem is cultural problem. He has a difficulty in adapting to Korean culture because of many differences in culture, way of life, and he has a difficulty in learning languages, Korean languages. And second problem he has is his personality. He feels that he has a timid personality and he is worrying about socializing with other Korean students. To solve this problem, I would suggest these two following solutions. As for the first cultural problem, I would utilize a presentation class. I would use I would use a class to present about culture. In this culture class, h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his own culture using Korean language. In this way, he can learn Korean language and have a chance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each other. To solve the second problem about the personality, I will assign him a role using what he is good at. For example, if he is from different culture, for example, if he is from a Philippine culture, he has ability to use English relatively better than other classmates. In that case, I will assign him a role to help other class members in learning English. By doing so, he can socialize with other members by using what he is good at. That's it for the first question.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역량 중심의 수업을 개발하는 자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 교사는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 활동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 그리고 설명식 강의식 수업이 더 좋다라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의 수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역량 중심 수업에서는 지식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생들이 협동하는 태도를 통하여 자신이 배운 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지식, 태도, 행동 등을 길러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의 유용성을 배운 지식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협동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 기반, 역량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글쓰기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글쓰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웠던 문법 지식이나 어휘 지식을 활용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돕는 것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고 기초 지식의 중요성을 익힐 수도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여
그것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유용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중심 수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배움의 공동체나 그 외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 개발단 등 교사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각 수업을 임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학습자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흥미가 있고 다양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는 다양한 흥미가 있다는 점과 그 다양한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자신의 개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길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박 교사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박 교사는 오로지 성적 향상만을 교원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저는 교사란 학생의 다양한 흥미를 키워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 향상만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와 달리 교사는 학생이 가진 다방면의 흥미, 예를 들면 지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폭넓은 교양과 인성적인 자질, 그리고 그 외의 잠재력도 발견해주고 키워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역시 교원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은 학생이지만 팝송 부르기 축제 행사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팝송 부르기를 통해서 어떤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얻어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길러낸 부분에 있어서도 교원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를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연구부장 교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임 교사에게 기대하는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부장은 자신의 상황에서는 신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익숙한 업무 처리 방식이나 학교 생활 등이 당연히 신임 교사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친절하게 일러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부장이 갖추어야 했던 자질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신임 교사를 배려하는 것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임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의 많은 면들이 새롭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 즉 상대방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신규 교사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교육보다 함께 나아가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 교사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대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교육 전문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학교의 교육 문화와 업무하는 방식을 익혀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낯설 수 있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 업무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계획서를 빠르게 읽어보고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교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신규 교사로서 잘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